이따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급하게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후반부에도 과제를 출제를 할 건데, 제가 한창 때, 제가 20대 때 만들어 놓은 과제를 재탕을 해서 써먹어도 되냐 해서 간단한 설명서 해가지고 일종의 술래잡기 같은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의견을 물어보니까 무려 우리 중에 3분의 2 이상의 친구들이 꺼져를 선택해서 걔는 과감히 손절을 하고 노말노말한 과제를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로 후반부에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케이 고른 친구 10명이 있는데, 제가 여유가 있다면 요거를 원래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파이썬으로 포팅을 해서 에브리타임에다 올리고 공방을 띄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론 시간에는 우리 중간고사 때 뭐뭐 있었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거랑 간단한 시상이랑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분이 적었던 답들 중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거 몇 개를 이제 요 앞에다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에다가 추가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티저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후반부 때 같이 쓸 여러분 최종 프로젝트 각자 자기 목표에 맞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작년에 이제 급조해서 썼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번에 좀 수정을 해서 지난번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높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짜 피지컬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간하면 여러분 눈에 그럭저럭 잘 보이도록 구성을 해서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해온데 아마도 오늘 시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아마도 스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 직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쿠폰을 나눠 드릴 거예요, 수상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이 쿠폰에는 이제 저랑 국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요즘 국밥 10,000원 하죠. 국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쿠폰이랑, 그 다음에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 얘기를 해서 유튜브에 박제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제 넘버3 영등상 친구한테는 저랑 같이, 뭐 조교님을 끼고 싶다라면 얘기하세요. 조교님이랑 저랑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 넘버3 영등상은 아쉽게도 우리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힘을 100으로 찍어서 낸 힘 몰빵해서 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영등상을 타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한 명 빼고 60명이 최종적으로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명 친구는 지금 계속 결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드랍을 하는 친구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교님이랑 저랑 해서 채점을 진행했고, 1교시, 2교시 각각, 1교시가 이론 시험이었죠. 이론 시험 평균은 50점 만점에 30점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실습 시험은 얘는 제가 거의 승리했어요. 평균 50이 목표였는데 얘는 50점 만점에 26.8833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 정도 되고요. 지금 2교시가 평균은 낮지만 여러분 개인별 점수 차이는 조금 더 크게 벌어져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교시 만점자가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만점자가 없고 가장 높은 득점을 한 친구가 이제 48과 3분의 2점, 48.6667점을 기록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2교시는 뭐 얘는 실습 시험이니까 만점자가 3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57명은 이걸 만점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제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따박따박 해가지고 이 친구가 몇 번 문항, 몇 점 땄나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눈이나 손으로 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짝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고입력이라는 지수를 산출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점수가 2개가 생긴 거죠. 1교시 점수랑 2교시 점수. 1교시 점수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이번에 처음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으로 복습을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수업 내용을 조금 더 잘 기억을 해두고 있다든가 하는 친구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래서 조금은 더 고인물이 아닌 청정수 친구들 지향적인 느낌으로 출제를 했고, 2교시는 여러분 이따가 재미난 답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푼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무튼 2교시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 친구들, 아무래도 경험치가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2교시를 더 잘 봤나 1교시를 더 잘 봤나, 좀 더 나아가서 그 잘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 되냐를 이런 수식을 세워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 점수랑 1교시 점수를 빼요. 그러면 우리 맨날 듀얼 해봐서 대충 느낌 오죠? 2교시 점수가 더 크면 양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점수 중에 맥시멈을 걷다 곱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F 고임이잖아요. 고임력의 최대값은 2교시 50점에 1교시 0점을 하면 50 곱하기 50이 돼서 2500이 됩니다. 플러스 2500. 그 다음에 음수 방향으로 1교시는 만점인데 2교시가 0점이다라면 그때는 마이너스 25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갖는 지수를 산정을 해봤더니, 자, 우리 1학년 수업이잖아요. 기계과 1학년 수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에 고인 친구들은 16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반면 이제 고임력이 음수인 친구들은 44명,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청정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학기 초에 80% 정도의 친구들이 초중고 때 파이썬을 하고 이 공창컴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필기시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임력 1위를 재봤더니 일단 최고의 고인물 친구는 우리 중에 구잡인 친구가 플러스 1073.17로 가장 고인 친구로 판명이 나셨고, 그 다음에 음수 방향으로는 장윤희 친구가 마이너스 934점. 자, 이게 점수가 높으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한쪽을 꽤 잘 봤다는 거지만 반대로 반대쪽을 오지게 못 봤다는 얘기도 하니까, 그런 거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임력을 측정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 얘만 가지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가 조금 더 힘드니까 이제 고인물 지수라는 팩터를 하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인물 값을 다 더해서 인원수로 나눴어요. 평균을 내봤어요. 그 다음에 그 평균을 여러분 개인의 고임력에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환상 고임력이라고 할게요. 환상 고임력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평균을 뺐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둔 다음에, 그래서 그 환상 고임력이 양수인 친구들의 합이 1이 되도록 합값을 각각에다가 나눗셈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환상 고임력이 음수인 집단 역시나 다 더한 다음에 그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나눗셈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상 고임력 상으로 고인물 집단을 전체를 무게를 1로 두고 반대쪽을 마이너스 1로 두고 해서 그거를 분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별 고인물 지수는 내가 지금 고인물 집단에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인물 지수 1위는 뭐 선형 변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까랑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잡인 친구가 무려 16.2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윤희 친구가 11.76%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우리 전체 친구들의 고인물 지수 합은 0인 거예요, 여전히. 다만 두 집단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지금 정규화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고인물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항별 개인별 득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서로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항들이, 고인물들이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간 문항이냐, 청정수들이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간 문항이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득점에 각각의 고인물 지수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0이거나 양수거나 음수가 나올 거예요. 내가 청정수예요.
만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고인물 지수가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면 만점에 곱하기 마이너스 0.1을 한 만큼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산을 하면 청정수 친구들이 득점을 더 많이 했다면 음수가 될 것이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각각 1교시, 2교시 각각 맨 마지막 문항들이 요거는 제 출제 의도랑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14번 문항이 가장 청정수지향적인 문항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은 여기서 무려 절반 정도의 점수를 띄어가셨습니다. 반면 청정수 친구들은 3분의 2 정도 점수를 가져가셨어요. 반대편은 이제 2교시 7번 그 .py 파일 하나 구성하는 문항이었죠. 그쪽이 가장 고인물 지향적인 문항이었고 고인물 친구들은 여기서 13%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정수 친구들은 여기서 3분의 2 점수를 토해내셨어요. 20점 중에 몇 점이냐? 14점 정도를 여기서 평균적으로 감점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살짝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봐요. 이름 잘 가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1교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1교시 한 다음에 채점을 다 끝내놨고 그걸 가지고 고입력, 향상고입력, 고인물지수 같은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인물지수로 정렬을 하면 이제 가장 낮은 친구랑 가장 높은 친구를 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인물지수를 이 옆에 있던 득점에다 곱해서 나열을 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1교시 14번 문항입니다. 고인물 친구들은 이제 슬슬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 청정수 친구들은 그럭저럭 꽉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살상률은 그럭저럭 높은 편이고요. 2교시 한번 볼까요? 2교시는 여기는 지금 꽉꽉 들어차 있는데 밑에 보시면 숭숭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련을 했고 그래서 각각 고인물지수, 문항별 고인물지수 합산을 했더니 어떤 게 더 고인물 지향적이고 어떤 게 더 청정수 지향적인지를 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점수 확인을 간접적으로 당하시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셔플을 조금만 할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시상 슬라이드죠. 자, 우리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묵은 시상들을 살짝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자,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 점수 0등상을 드리진 않아요. 그분한테는 그 점수 자체가 최고의 선물인 거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한 푼도 지불할 생각이 없고 중간고사 방금 말씀드렸던 최고의 고인물 친구랑 최고의 청정수 친구를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상이니까 점수를 불러드릴게요. 자, 일단 최고의 고인물상이에요. 2교시를 무려 47점을 받으셨습니다. 3점밖에 안 까였어요. 2교시를 무려 24.1667점을 받으셨습니다. 구자빈 친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시즌 공창컴 최고의 고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 최고의 청정수상이에요. 1교시를 무려 33.1667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교시를 무려 5점을 받으셨어요. 장윤희 친구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최고의 청정수로 판명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과제 넘버원은 걔는 모아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제 준비를 못 해놔서 우리 컴퓨터 좋은 조교님께 부탁을 해서 5번의 시도를 해서 각각 승률이 뭐고 시간이 얼만지를 해서 그거의 승률 평균이랑 시간 평균을 재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승률이 1이라는 건 100%라는 얘기예요. 승률이 100% 뜬 친구는 7명이 있었습니다. 약 10% 정도죠. 그리고 이 7명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 그때 게임 두 가지였잖아요. 숫자 여고랑 보물찾기 있었는데 이 7명 친구는 전부 다 보물찾기에 도전을 해서 승률 100%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는 걸린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재기 위한 5번의 시행에서 평균 수행 시간이 가장 짧았던 친구가 보물상자 부문 영등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그거였고 보물상자였고 여기까지 다 보물상자였고 지금 승률 평균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숫자여고 부문 숫자여고를 도전한 친구 중에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친구가 평균 31.9% 정도를 승률을 보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막 10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률 평균 살짝 볼까요? 지금 80%대 두 친구 있고요. 약간 아쉬운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바로 30%대 10%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대를 기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지만 0.003을 기록하고 0.002를 기록한 친구들도 있기는 했어요. 아마도 보물찾기는 그냥 0,0만 찍어도 0.4%가 보장이 되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숫자 여고를 도전을 하다가 적절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서 승률을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숫자 여고 부문 영등 친구는 이 친구가 당선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원은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니까 이제 가장 빠르게 제출한 친구를 제출 부문으로 해서 영등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 부문 영등상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출 부문 영등상의 제목이 하지만 빨랐죠 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승률이 1.0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드렸을 텐데 하필이면 승률 100%인 친구가 가장 먼저 제출을 해서 그냥 평범한 영등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먼저 시상을 할게요. 자, 보물상자 부문 영등상이에요. 손진현 친구가 이 승률 1위인 친구들 중에 가장 짧게 걸렸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품은 국밥 한 끼를 저랑 먹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여고 부문 31.9060%를 기록한 김주형 친구가 영등상입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제출한 무려 9월 23일 02시 56분 이게 아마 다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출한 정재혁 친구가 제출 부문 영등상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과제 넘버원은 이렇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 3 살짝만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모든 모듈들을 다 모아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LMS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맨 위에 거는 제 모듈이에요. 그 밑에 건 조근님 모듈이고 그래서 그냥 ABC 순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10남님부터 해서 뭐 등등등 공대여신님 계시고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저는 죄가 없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띡칭님 계시고요. 베리심플님 등등등등 해서 나이스가이님 마지막 이름님까지 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 그 이제 임포트하면 이름 사전에 등재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모듈들을 다 리스트에다 때려 박은 다음에 모듈 모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시면 모듈 목록이 여러분 이제 과제 넘버 3 할 땐 보통 하나만 떴잖아요. 실행하시면 지금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3명 저랑 조교님 포함해서 총 53명이 제출 전 테스트에 제출 가능이 뜨는 모듈을 제출을 하셨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출 전 테스트 등등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 거가 제 거니까 0 하고 엔터 치면 제출 가능 안 뜨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제출 가능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0번 모듈이 이제 여러분을 몇 등으로 치고 있나를 역시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조건 제 능력치를 가진 친구가 0등이고 저랑 비슷한 능력치를 가질수록 그 아래 등수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분배형으로 짠 친구들이 저한테는 높은 등수를 가져가시는 느낌이 돼요. 반면 이제 극단적으로 배분을 한 친구들 내지는 더 극단적으로 음수를 쓰기 시작한 친구들이 낮은 등수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모듈 모아 테스트죠. 이 2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 모듈 수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모듈을 한 번씩 꺼내와서 전체 승부를 매겨요. 그래서 각각 0등부터 우리 몇 명이었냐? 63명이죠. 0등부터 62등까지 63등인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매겨서 그거를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2022 시즌 공창컴 과제 넘버3 최종 0등상을 결정을 짓는 셈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 치면 쫙 이런 식으로 다 들고 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면 음수빌런님이 62등 63명 중에 꼴등이시고 그 다음에 지윤이님 공창컴과제 흐흐내가 이김 수고님 누칼현님 저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짭을 지금 본캐가 이겼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됐고 등등등 해서 불건전한 소환사명 그 다음에 요게 지금 0글자짜리 친구가 13등이고 어차피 능력치가 똑같군요. 1글자짜리 친구가 14등입니다. 그래서 14등부터 0등까지는 힘 100 나머지 0으로 한 친구들이 다수의 힘을 빌어서 각자 자기 캐릭터가 가장 높은 등수가 되도록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느라 이번 시즌은 조금 싱겁게 힘 몰빵한 친구들이 높은 등수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등수는 당연히 이름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대놓고 가나다 순이 아니라 지금 보면 0글자짜리 친구가 1글자짜리 친구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게 이긴 겁니다. 근데 보면 소문자가 그 아래 그 다음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있고 숫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글 이름을 쓴 친구가 우리말을 사랑한 친구가 0등을 차지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9점에 가장 그럴싸한 한국말 래플다운 잘하는 남자 캐릭터명을 선정하신 박승현 친구가 우리 과제 넘버3 영등상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를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거는 지금 동일한 폴더에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놈은 도대체 능력치를 섞어놓고 어떻게 본인의 0등을 만들었나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요거 지금 반복 구조를 써서 또는 리스트 같은 걸 써서 과제 넘버3 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뭐 전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전 이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름까지 다 이 안에서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100% 납니다. 현재 능력치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오류 메시지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하도록 한 줄 적어놓고 마무리를 해서 제출 가능을 띄웠어요. 요거랑 관련된 걸 오늘 실습 때 간단한 예시 조교님이랑 저랑 같이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합을 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나. 우리가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실습 측면에서의 전반부 마무리 같이 해보고 오늘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려 놓고 저희가 자, 이제 문제집 파일을 열어놓고 각 교시별 문항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랑 답 뭐였나,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제가 간단하게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엑셀 파일 열어보면서 살상률이랑 어디 더 지향적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 시험이었고 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시험이라고 하고 지금 수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평소에는 아싸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혀를 쓰기 시작하니까 혀가 좀 꼬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여러분은 지금 편집됨이라고 슬라이드가 튀어나올 거예요. 편집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 이 친구 이 답 엄청난데? 이러면서 조교님이랑 저랑 상의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다른 친구가 동일한 문항에 대해 어떤 답안 내지는 오답을 적었었나 간단하게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막 여기 막 펜으로 막 답이 뭔지 막 이런 식으로 적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적당히 말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중간 쉬는 시간 가지면서 각자 자기 점수 저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중간고사 조회용이라는 시트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누구 자기 점수가 유튜브에 공개돼도 상관없다. 미국 사람이 자기 1교시, 2교시 점수 알게 돼도 상관없다 하는 친구 한 명만 한번 이시 들어볼래요? 이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교시 31.58, 2교시 42점, 고인물 지수는 약간의 고인물 친구로 판명이 되셨어요. 와 같이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당연히 프로젝터 끌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이름 대시면 점수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무튼 자, 1교시예요. 1교시는 이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나.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슬라이드 열어보시면 진짜 문학 내용이 그대로 슬라이드에 박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고 채점도 역시나 수업 자료에 기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제가 결국은 이거 신경 쓴다고 했다가 실수를 해서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의 득점이 무한소수가 나오는 순환소수가 나오는 오를 범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셨다면 예를 들어 2점짜리인데 답이 3개예요. 그러면 답을 하나를 고를 때마다 3분의 2점씩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답을 하나를 고를 때마다 그거의 2배 3분의 4점에 해당하는 만큼 감점을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2개 잘 골랐는데 하나를 이상한 거 골랐다. 그럼 최종적으로 0점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채점을 진행을 했어요. 자, 저 지금 이거 지금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이거 지금 첫 페이지에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고 다만 이제 객관식 틀린 것만 다 골랐다고 막 득점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도록 하한선이 0이 되도록 그렇게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늘 족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이런 거 간단한 단답형을 늘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장 뭐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까? 그죠?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죠. 그래서 이게 막 함수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적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잠깐 나 뭔 잘못했어. 좋아요. 요거는 정확하게 라고 적혀 있는 만큼 실행 내지는 영어로 execute 그런 느낌으로 적으셨다면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답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 수업에서 굵은 글씨로 다룬 것들 중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도중에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키보드 쳐서
적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답이 뭡니까? 일단 문장 우리가 적는 겁니까? 사람이 적는 건가요? 그죠? 문장은 사람이 적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걸 진짜 심각하게 매 슬라이드 적을 때마다 따박따박 붙여드렸습니다. 적는다는 표현을.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어때요? 여러분 템포는 3 같은 거 할 때 템포라는 거 누가 적어요? 그죠? 우리가 프린트 X를 할 거냐 프린트 Y를 할 거냐 매번 문장을 적을 때마다 그 문장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여러분은 서로 다른 적절한 이름을 적을 일종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당연히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게 맞아요. 수식어로서 적는 겁니다. 값은 어때요? 값을 고른 친구가 꽤 많더라고요. 자, 이거 강조했죠. 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안에서 사용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값은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직접 키보드를 쳐서 뭘 적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화면에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목표예요. 그러면 3이란 데이터를 아무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적었었나요? 다양한 걸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보통 우리는 계산하면 항상 인트값 3이 나오는 리터럴을 적었죠. 달리 말하면 수식을 여러분이 적습니다. 계산하면 항상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3이 나오는 또는 계산하면 항상 사용자가 방금 엔터키 쳐서 입력한 글자들이 나오는 또는 계산하면 항상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숫자 값이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우리가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값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거니까 얘를 고르셔야 돼요. 일단 3은 답이에요. 자, 순차는 우리가 직접 적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요 개념은. 개념적인 거라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함수. 여러분은 함수를 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적을 수 있었죠. 하나는 함수 정의, 문장을 적을 수 있었고 또는 어딘가에 이미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다면 그 함수 정의를 실행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함수 내용물을 지금부터 실행하기 시작한다를 내포하고 있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둘 다 함수는 아니에요. 따라서 함수도 알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3, 4, 5예요. 그리고 2점짜리입니다. 따라서 3을 고르면 0.667점을 득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또는 2번을 고를 때마다 이거의 2배 되는 그럼 얼마입니까? 1.333점을 감점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번 살상률 한번 볼까요? 고인물 친구들은 청정수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네. 1번은 지금 청정수 친구들은 전원 정답이네요. 아까 그 실행 대상이 된 친구 고인물 친구들만 조금 틀렸고 양쪽 다 공히 절반 정도의 점수를 여기서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냐? 2점이니까 1.333점을 받으셨거나 0.667점을 받으셨거나로 가져가신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살상률 차는 마이너스 9.82. 고인물 친구들이 이론 시험인데 더 많이 맞췄어요. 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값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를 20자 내외로 설명해 주세요. 요거 우리 슬라이드에서 구경해 본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저 두 문장 같은 경우 엔터키 쳤을 때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주차인가 3주차인가 3주차일 것 같네요. 데이터와 코드 할 때 본격적으로 단어들 등장하기 시작할 때 했던 예시인데 답이 뭡니까? 값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 값의 형식에 따라 연산자로 구성한 큰 수식의
계산 방식, 그냥 단순히 더하기 적어놨다 하더라도 숫자 덧셈이 될 수도 있고 글자 붙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산 방식,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정도로 적어주시면 일단 만점이고, 거기서 이제 뭐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오류가 날 수 있다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경하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청정수 친구들은 보통은 그냥 슬라이드에 적혀있던 느낌대로 쫙 풀어서 적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큰 부담 없이 점수를 잘 가져가셨습니다. 고인물 친구들은 이제 뭐 중간에 지금 보면 값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인데 거기에 들어갈 다른 단어들을 조금 요상한 단어로 골라온다든가 해서 조금씩 감점이 들어간 문항이 됐었어요. 뭐 대충 그래요. 지금 막 채점 기준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까 적당히만 얘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순차, 위에서 아래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한 번씩 실행하는 거죠. 랑 비교했을 때 분기랑 반복, 분기 개념, 반복 개념을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했을 때의 일을 두 가지를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순차 흐름을 따합니다. 그 순차 흐름 아래에서 분기를 적용했을 때 여러분 추가로 뭐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반복 역시나 뭐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분기랑 반복, 이 답 뭡니까? 분기는 원래는 무조건 한 번인데 분기 개념을 적용하면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흐름, 그 막 화살표 코드 실행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 화살표를 점프를 할 수 있게, 스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반복 개념은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 흐름 차원에서는 그 화살표를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반복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적으셔도 각각에 대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럭저럭 교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전체 합해서 5% 정도밖에 안 틀렸어요. 살상률 차는 그래도 고인물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청정수 친구들은 1%도 안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 맞추셨고 잠깐 틀린 친구가 있긴 하네요. 그래요. 조금 불구스름한 친구들 위주로 틀린 것 같습니다. 청정수인데도 틀린 친구도 있긴 하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힌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5번, 6번, 7번 문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걸 모두 고르세요. 계산하면 리터럴리 눈에 딱 보이는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말합니다 라고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복붙해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수식은 이즈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연히 알맞은 게 아니겠죠. 수식 3은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맞아요. 수식 넘버는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번이 맞다면 4번이 맞긴 좀 어려워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저 넘버라는 6글자만 봐도 여러분 저 계산하면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함수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타임 모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저거가 아까 전까지는 3 나왔지만 중간에 다른 코드 열심히 실행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5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수식 넘버는 절대로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수식입니다. 우리 리터럴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3 또는 3.5, true, false 이런 숫자 동네 리터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우리 보통 해가지고 쓰는 str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 그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리터럴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4번이랑 5번은 지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동등하게 그냥 이름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맞거나 둘 다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은 둘 다 아니에요. 따라서 1이랑 3을 고르시면 정답이에요.
자, 제 지금 틀리게 설명하면 중간에 바로 제지를 해주세요. 5번 문항이죠. 살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고인물 친구들은 절반 정도 틀리셨고 4분의 1 정도 틀리셨어요. 아무튼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거를 쓰고 오신 분들은 5번에 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훅해서 5번 적으면 이거 0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답을 고르신 거니까요. 두 개를 잘 골랐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채점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하면 이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 이 나오는 수식의 예를 7자 내외로 적어주세요. 7자라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요거 답을 이렇게 7글자를 예쁘게 적어서 정답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그 글자들이 나오는 거죠.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죠. 그래서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청정수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네요. 그렇긴 하지만 5번 문항에 비하면 살상률이 꽤 낮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문항에 걸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항이 나와요.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을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2주차일 겁니다. 이게 아마. 각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값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뭘 적으면 되는지를 나열해 주세요. 해서 총 6점이니까 2점, 2점씩 해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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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씩 해서 채점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뭡니까? 아까 살짝 언급한 거죠.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프로그래머가 정한 값,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한 값, 그 다음에 둘 다 정한 게 아닌 값 같은 느낌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셋 다 점수를 드렸어요. 뭐 적으면 되냐? 자, 프로그래머가 정한 값, 숫자 3 이런 거를 그런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리터럴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죠? 5번 문항 답 그걸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적으면 돼요? 사용자가 고른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려면 그때 이제 인풋 괄호 닫고를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도 사용자도 고르지 않은 값을 쓰려면 그때는 랜덤을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터럴 인풋 괄호 또는 인풋이라고만 적으셔도 되죠. 그 다음에 랜덤 이런 식으로만 적어 놓으셨어도 오른쪽 칸은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렇긴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절반 정도밖에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점률이 이 정도 돼요. 이거는 균등하게 틀리셔가지고 살상률 차이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 이거 7분 맞지?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파이썬에서 어떤 이름에 실제로 어떤 값이 담기냐 우리 살짝 같이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죠. 실제로 담기는 값은 뭐가 담깁니까? 여러분의 답은 뭐였습니까? 이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슬라이드에서는 저거를 id 괄호 열고 닫고 해서 id 값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뭐 위치값, 주소값 그런 얼터니티브한 표현으로 적으셔도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살상률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청정수 친구들 12%, 고인물 친구들 21%입니다.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은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해서 틀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는 이건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아이들 값이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부분 점수를 드려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그냥 오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냥 한국말로 아이들 정도로 흘려서 적었으면 제가 모르고 정답 처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요 뒤에 아마 14번 예시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의 단답형이었고 9번 자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들
을 해서 여기 지금 주석으로 요 아래에 있는 요 아랫줄에 주목해 주세요라고 적어 놓긴 했어요. 아무튼 저 수식을 계산할 때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이름사전이라는 단어, 인덱스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3단계에 걸쳐서 각각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문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 또한 2항 연산자로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좌항에는 넘버스, 우항 자리에는 리터럴 E가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항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좌항 자리 수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꽤 다양한 답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의도한 답은 좌항을 계산한다, 우항을 계산한다, 대괄호 수식 전체를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걸 의도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다, 이 수식 넘버스 계산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거기 이제 이름 사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름 사전에서 넘버스 적혀 있다면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아이디 값을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2단계로 풀어서 이름 사전에 넘버스가 있나 확인한다. 없으면 네임 에러. 다음 단계로 있다면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리스트 하나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풀어서 적은 친구들도 그 마지막 3번째 줄에 적당히 다른 내용이 잘 들어있다면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제 원래 의도는 좌항을 계산한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우항을 계산한다, 리터럴 E죠. 그럼 끝나요. 그 다음 마지막 대괄호 수식을 계산한다 하면 이제 그 아이디 값이랑, 사실 얘도 아이디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2개를 들고 와서 넘버스, 저 3칸짜리 리스트에 있는 2번째 값 숫자 7을 들고 온다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3을 출력한다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3번째 단계로. 이 3 출력합니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2개를 인터랙티브에다가 엔터 해가면서 적었다면. 근데 그건 이 대괄호 수식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7이 출력되는 건 아니에요. 7이 출력되는 건 맞는데 7이 출력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출력하냐 마냐는 수식 레벨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걔는 우리 수업 전반부의 마지막쯤에 다룬 문장 개념에서 논하는 겁니다. 그 계산 결과값을 땅바닥에 버리거나 출력해 주는 게 수식문이에요. 그래서 걔는 문장 스케일의 얘기고, 걔를 적은 건 일단 답안 채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7을 얻는다 정도까지 서술한 걸로 쳤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채점을 했고, 요즘 8번, 9번이죠. 9번 문항이고, 역시나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절반 정도의 수익률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균등하게 틀리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향이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얘는 여간하면 아니네, 0점 받은 친구들이 꽤 많군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3분의 1 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꽤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요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족보에 적혀 있었던 거죠. 제가 세 가지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라고 말씀까지 해드렸는데, 리스트 형식과 str 형식의 차이점 3가지를 각각 적어주세요. 뭐 있습니까? 일단 둘 다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시퀀스 형식은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냐, 데이터를 뭘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str 형식은 글자를 나열해 다루는 형식이고, 리스트 형식은 id 값을 나열해 다루는 형식입니다. 그걸 이제 str에는 글자들을 담을 수 있고 리스트에는 아무거나 담을 수 있다 와 같이 서술하셔도 답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걔네 이 str 형식 값이랑 리스트 형식 값을 여러분이 적어야 될 때 수식으로서 적는 방법이 달라요. 의도하고자 할 때. 그래서 str 형식은 따옴표 해가지고 구분해서 리터럴을 적죠.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대괄호 한 다음에 컴마 해가면서 각 자리에 뭐 집어넣을지를 수식을 따로따로 적게 됩니다. 아무튼 수식으로서 적는 방법 아니면 그냥 적는 방법이 달라요. 값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적으셨어도
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차이점이었죠. str 형식은 값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해요. a, b, c 적혀있던 걸 a, d, c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막아놨어요. 근데 리스트 형식은 그게 가능해요. 넘버스의 대괄호 0하고 는 3이 가능합니다. 가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다 적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 문항은 살상률이 9번보다 더 낮아요. 고인물 친구들은 4분의 1 정도 틀리셨고 청정수 친구들은 10% 정도밖에 감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싸하죠? 이거 한번 고인물 지수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리 최고의 고인물이랑 최고의 청정수한테는 미안합니다. 10번이죠. 고인물 친구들, 극고인 친구들은 그럭저럭 잘 풀었네요. 중간에 조금 많이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정수 친구들 쪽에서도 그럭저럭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중간에 조금 비어있는 친구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들 잘 맞추신 것 같네요. 아무튼 실행 취소하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이에요. 요건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문항이긴 했는데 이름사전 변경 권한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할당문이 있죠. 그 다음에 걔랑 유사한 느낌의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뭐가 유사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유사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for문입니다. for C i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 폼은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 C에다가 0을 담고 1을 담고 2 담고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름사전에 등재를 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듈 개념 쓸 때 쓰는 임포트문입니다. 임포트 타임 하면 타임이라는 이름을 등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짚고 사실 수식문이라는 친구는 가장 나중에나 등장을 했어요. 8주차 때나.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써봤죠. 맨 땅에 넘버하고 엔터 치면 네임 에러 뜨는 거 구경해 봤잖아요. 그래서 수식문은 당연하게도 그거 생각해보면 이름사전 변경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는 문장이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모두 고르는 거니까 수식문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while문은 제가 아마도 여러분이 과제 넘버2, 과제 넘버3로 고생을 했다면 while문 부분에서 네임 에러가 뜨는 케이스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면서 일단 출제를 했어요. 이 while문은 방금 읊었던 그 네 가지 문장 목록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변경 권한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2, 4 골라야 정답이에요. 살상률 볼까요? 짜자잔. 역시나 비슷한 느낌이죠. 11번 맞아요. 고인물 친구들은 40%, 청정수 친구들은 20% 정도가 여기서 감점을 당하셨습니다. 자, 살상률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을 살상해야 제가 이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엑셀 파일은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든다면 득점률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것도 역시나 슬라이드에 있는 설명을 복붙을 해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모듈은 파일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int라는 이름은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을 우리가 미리 적어둘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별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폰트를 아마 제가 맨날 쓰는 그 글자체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이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저 별 연산자를, 저 별 글자를, 에스터리스크를 마침표 점으로 지금 잘못 보셔서 요 4번도 알맞다라고 적은 친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별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통념상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의 거 막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지, 다른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자살하는 것까지 구경해 봤었잖아요. 빨간 오류 메시지 쫙 나오면서 그때 했던 게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렸더니 그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알맞지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4번, 5번 고르셔야 정답입니다. 12번 문항이죠.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은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청정수 친구들은 무려 살상률이 2.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상률 차이가 25%나 나는 극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이었습니다. 2점 따르긴 하지만요. 파이썬에서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글로벌문을 적어두는 것의 의의를 함수 출식, 할당문, 로컬 이름 사전이란 단어를 포함해서 40자 내외로 설명해 주세요. 얘는 일단 함수 출식이 들어있냐, 할당문이 들어있냐, 로컬 이름 사전이 들어있냐를 일단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적혀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문을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답은, 이 답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글로벌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맞죠? 그렇게 적어둔다면 그게 어떤 의의를 갖는 거냐 해서, 자, 그 이름에 대한 할당문을 그 함수정의 안에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그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 그 호출 과정에 새로 만드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일종의 선언을 해두는 셈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들어있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 안함, 그 다음에 시점,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 또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할 때와 같은 느낌의 시점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5점입니다. 얘는 누가 더 많이 틀렸을까? 13번이죠. 청정수 지향이네요. 고인물 친구들 60%가 털렸고 청정수 친구들은 40%밖에 털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이에요. 이 재밌는 오답들이 꽤 많이 나온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데이터 흐름 구성에 쓰이는 문장 두 가지를 우리가 짚어봤어요. 일단 그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할당문이고 하나는 리턴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그거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여러분이 오른쪽 거를 잘 적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미리 예시를 지금 적어둔 거예요. 수식문이랑 비교했을 때 할당문은 수식 하나 적고 왼쪽에 넘버는 과 같이 여러분이 추가로 적어두는 느낌으로 적는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리턴문은 여러분이 수식 하나 적고 그 왼쪽에 리턴 키워드 하나 붙여놓는 느낌의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붙여둠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수식문의 실행과 다르게 할당문이랑 리턴문은 데이터 흐름 관점에 중요한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그 중요한 작업이 뭐냐를 여러분이 오른쪽에 더 적어두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당문 수식 계산 결과 값을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에 담아주죠. 리턴문 수식 계산 결과 값을 이번 리턴문을 실행하게 만든, 이번 함수 내용을 실행하게 만든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서 지정해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얘기했던 리턴문 내용은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적은 친구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함수 호출한 남한테 줍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서술을 하셨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해서 각 부분별 1.5점씩 해서 채점을 했고, 아까 전이랑 비슷한 느낌의 극청정수 지향적인 살상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 마지막 문항이었잖아요, 1교시. 그리고 1교시는 중탈이 안 됐죠? 늦게 오는 친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인터랙티브에 보여주는 게 수식문인데 할당문은 인터랙티브에 보여주진 않지만 땅바닥에 버리지 않음 정도로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이 잘못 골라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이 부문이랑 왈문을 골라 놓으셔놓고 걔는 땅바닥에 버린 애가 맞거든요. 땅바닥에 버리면 이렇게 서술해서 이거는 오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왜 자꾸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밑에 거 할당문, 사전에 등재함 뭐 요 정도까지는 맞다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본인 시험을 던짐 이라고 적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맞는 서술이다 하더라도 저는 X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답을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예요. 자, 1교시 문항 궁금한 거? 나 이거 설명 다시 듣고 싶다. 우리 지금 벌써 1시간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2교시는 간단하게만 보고 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GUI 라이브러리 티저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이제 빅재미가 들어있는 2교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2교시는 여러분이 아무튼 오류 안 나는 아무튼 파이썬, 수식, 문장, 함수 정의 또는 코드 덩어리를 적어서 답안으로 제출하셔서 그의 목표를 달성하면 무조건 정답인 스타일로, 그렇다 보니까 고인물 친구들한테 유리한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매년 제가 출제하는 문항인데 작년도 공창컴 한번 볼까요? 작년도엔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파이썬을 쓴 적 있는 이때는 사이즈가 그냥 보통 사이즈의 굵은 글씨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조금 커지고 이번 연도는 여러분 혹시나 못 봤을 것 같아서 64포인트로 인쇄를 해서 들고 왔어요. 수식을 적는 문항이 1, 2, 3번이었습니다. 근데 문장을 적어서 오답을 내신 분이 많았어요. 한번 볼까요? 넘버에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을 때 3, 4, 5 이런 게 담겨 있나 봐요. 계산하면 그 값이 3의 배수가 맞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목표였습니다. 뭐라 적으면 돼요? 일단 넘버에 3 들어있다 치고 뭐 적으면 됩니까?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적는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냐?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에 3 들어있으니까 true죠. 4 들어있었다면 동일한 수식 계산하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일단 얘가 가장 기초적인 모범 답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다면 일단 당연히 정답이에요. 물론 뭐 있을까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거 파이썬 3 있으니까 넘버 나누기 3 하면 소수점 달려서 숫자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 나누기 3 한 거를 그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 하면 버림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나누기 3 했으니까 .33 또는 .667 이런 거 붙어 있다면 걔를 잘라버려요. 근데 왼쪽은 자르지 않죠. 지금 플로트 형식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동일하면 3의 배수가 맞아요. 더 작은 케이스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 잠깐만, 버림이니까 작은 케이스 존재할 수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넘버가 1, 2, 3, 4, 5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몫은 얼마인가요? 그죠? 사실은 아까랑 동등한 질문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칠 거냐,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2인 걸로 칠 거냐.
그래서 넘버 퍼센트 3 하면 2가 뜨고 넘버 3의 몫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달라요. 플러스 잠깐만 이게 맞나?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간에 저 몫이 마이너스 1인 동네가 있고 0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딱 대비되는 느낌으로 나머지 또한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공창컴 시험에서 채점할 때는 그 음수 부분은 1절 신경 쓰지 않고 양수일 때 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한 친구도 있어요. 요거는 x를 적었어요. 곱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x를 적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봐드렸어요. 지금 빨간 펜으로 몰래 빼기를 적어서 별표로 만들어서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몫을 다시 곱하기 3 하면 동일한 숫자가 나오냐? 3의 배수라면 그러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음수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도 지금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적어놨다면, 그러니까 소수점 달려있는 숫자 뭐 1.333 적혀있다면 그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몫을 구한 거죠. 그럼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1이랑 1.33은 다르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다 인트를 붙여버렸어요. 인트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버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2교시는 채점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교시는 여러분이 이게 창의적 컴퓨팅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창의를 구사를 할지를 몰라서 미리 감점 규칙을 해놓고 요거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단위 ABC를 AB 정도로 적었다 같은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글자를 하나 빼기 위해 1점 감점을 했어요. 글자를 한 글자를 고치거나 글자를 한 글자를 추가하면 정답이 된다. 오류가 안 난다 같은 케이스는 곱하기 1.5배에서 1.5점을 감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품은 잘 적고 내용을 잘 적었는데 첫 줄에 콜론을 안 찍었다. 그러면 1.5점을 감점하고 콜론을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들여쓰기 감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오지게 글씨를 못 써서 모는 종이를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들여쓰기를 진행해준 친구들을 제외하면 요거는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잘못 적었다든가 연산자, 예를 들어 작다랑 작거나 같다를 어떻게 정리에 따라 정답이나 오답이 구분된다 라면 맞는 걸로 고쳐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고치는 거니까 1.5배에서 마이너스 3점을 했습니다. 다만 요건 적을 수 있죠. 꺽쇠 는 하면 되죠. 근데 꺽쇠 밑에다가 줄 긋는 거는 파이썬 동네에선 못 써요. 그 특수 문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축약해서 적은 거 정도는 당연히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수식 잘못 적은 거, 문장 이상한 거 적혀 있어서 빼는 거 등등등.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적을 때 여러분이 return을 해야 되는지 프린트를 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했다거나, 아니면 인수로 남이 정해준 걸 함수 추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 값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인풋 같은 호출에서 직접 입력을 받는다든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틀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2점 해서 측정을 했어요. 여기엔 이제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인트라는 이름을 제거하면 답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을 해서 1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먼 길을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not을 붙이고 그럼 그냥 불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불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을 붙여서 그러면 이게 퍼센트 3이니까 0 또는 1 또는 2가 뜨겠죠. 우리 양수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0 또는 1 또는 2, not을 붙이면 1 또는 0 또는 0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bool 붙이면 true, false, false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일 때만 true가 나옵니다. 창의력 대장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정도가 있고, 그래서 1, 2, 3번은 한꺼번에 볼게요. 자, 2번이에요. 넘버스에 두 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을 때, 벌써 23분이야. 계산하면 리스트의 모든 칸에 담긴 값을 다 더한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폼은 적은 친구 많더라고요.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지금 값이 두 개 들어있는 거죠. 계산하면, 이건 좀 너무 쉬운가? 3이랑 5 할게요. 계산하면 8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죠? 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수업 때 살짝 등장했던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하시거나 이런 느낌으로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이게 아쉽지만 여기까지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슬프지만 이거를 덜어내다 보니까 저게 3점짜리다 보니까 점수가 실질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썸 적은 친구 있었고요. 뭐 문항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당연히 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 자, 이게 이제 창의력 문제죠. 7분을 드렸던 문항이에요. 넘버에 2가 담겨 있으면 1, 1이 담겨 있으면 2가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답이 있었어요. 넘버가 1이냐? 맞으면 true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bool 더하기 int 하면 int 형식 덧셈을 하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버가 2라면 얘는 false예요. false는 숫자 0으로 간주하니까 0 더하기 1에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와, 이거는 제 상상을 못했습니다. 1 곱하기 2 하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예요. 그래서 넘버가 1이었다면 2가 나옵니다. 넘버 2였다면 2 곱하기 2 하면 4죠.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그죠? 앞에 문항 내용을 응용을 해서 정답을 맞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별표를 오각별을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정답입니다. 잠깐, 이거밖에 없다고? 다른 것들 많을 텐데. 그거랑 또 기억나는 답 뭐가 있었냐면,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3 마이너스, 잠깐, 지금 넘버에 1 들어있었다면 3 마이너스 넘버 하면 2가 나오고 3 마이너스 2 하면 1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였었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톡방에 얘기했던 거, 이제 조교님 잘생겼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쓰진 않는 답시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담아놓고 하면 인덱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쉽게 목표를 풀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 0은 어차피 안 쓰니까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상률을 살짝 볼까요? 대단해요. 이게 2교시 1번이란 말이에요. 청정수 친구들은 여기서 4분의 3을 점수를 반납하셨습니다. 반면 요 가운데 거는 그럭저럭 둘 다 잘 푸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청정수 친구들은 역시나 절반 정도가 오답을 내셨습니다. 다음 4, 5, 6, 7이죠. 자, 이번엔 문장을 적는 거예요. 제 x는 1 하고 밑에다 프린트 괄호고 x 괄호 닫고 와 같이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저 x라는 이름을 활용을 안 하면 네임 에러가 떠버릴 수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서 x는 1 할당문을 미리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 요 전체 코드 덩어리 실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절대값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만들기가 목표였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절대값이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프린트를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 x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도 이 중간에서 절대값을 출력만 했다면 목표 달성한 걸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뒤에 1 쓸데없이 출력하는 게 추가로 붙긴 하지만. 근데 요 x는 1, 저희 x라는 이름, 1이라는 값을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꽤 창의적인 답들을 내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간단하게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abs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absolute number를 줘요. 그래서 요거 한 줄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이건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개치사하죠, 청정수 친구들. 고인물들은 이러고 답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간 거죠. 자,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x를 제곱하고, n을 제곱하고 루트를 씌웠어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3이었다. 제곱하면 9 나오죠. 루트 씌우면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값이 x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x는 1을 했으니까 그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기 위한 여정들이 간단히 있었어요. 결국은 abs x를 하긴 했는데 n에다가 x를 더하고 1을 뺐습니다. 근데 x엔 1 들어있단 말이에요. n에다가 1 더하고 1을 뺐어요. 그럼 x는 n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 놓고 결국은 abs를 호출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고인물 친구가 상당한 고뇌를 했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에 1이 들어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활용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n 플러스 1이 x보다 크거나 같다면 x엔 1 들어있단 말이에요. n 플러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을 적은 셈입니다. 그럼 x에 n을 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호를 바꿔서 담아요. 그냥 이거 0보다 크냐 0보다 작거나 같냐 적는 거랑 동일한 거를 굳이 x라는 이름을 써서 저렇게 표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괜히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무튼 4번 문항은 그럭저럭 간단하게 잘 푸셨어요. 물론 청정수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고요. 2교시는 일단 청정수 친구들 살상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자, 펑크 5 가장 큰 값을 리턴하는 거, 이거 심지어 우리 수업에서 한번 해봤죠, 같이. 둘 중에 더 큰 애 그 조합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하면 셋 중에 더 큰 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얘기를 했죠. 그런 느낌으로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어서 목표를 달성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얘는 열심히 여러분이 이 부분 적어가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신다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다만 부등호 할 때 는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거나 안 적어야 되는데 적었거나 해서 목표를 절반밖에 달성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따져서 목표를 절반만 달성했음 해서 득점을 반을 까거나 또는 그 부등호 잘못 적은 걸 적절한 걸로 고쳐가면서 마이너스 3점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드렸습니다.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하신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 글자들 잘 보입니까? 폰카로 찍은 거라 잘은 안 보이는데 이제 인수 이름은 로컬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1, 2, 3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1이랑 2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이 더 작은 게 맞다. 잠깐만. 맞죠? 2가 더 큰 게 맞다라면 num1에 num2 값을 덮어쓰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num1에는 둘 중 1이랑 2 중에 더 큰 애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자를 다시 num3랑 비교해요. 근데 승자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교체를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num1에는 셋 중에 가장 큰 값이 담겨있게 되기 때문에 num1을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이 품은 두 개로 승부를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고인물들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리스트에다 일단 xyz를 때려 박았어요. 그 다음에 max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걔가 x값, y값, g값 중에 가장 큰 애를 나한테 리턴해 줄 거예요. 난 그걸 바로 리턴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0번 분기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 있고 6번 문항은 재미난 답은 없었나 봐요. 6번 문항 볼까요? 이런 거 있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는 두 개예요. 일단 값을 두 개를 줄 겁니다. 하나에는 리스트가 담겨 있고 하나에는 찾으려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 그 값이 들어있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입니다. 보통 친구들은 이제 while문이나 for문을 해서 하나씩 꺼내온 다음에 비교를 하고 비교 결과 들어있다면 거기서 즉석에서 바로 true를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true를 리턴한 적이 없다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값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냥 return false를 해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푼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 살짝만 언급했던 in 연산자 같은 거 쓰면 한 줄만에 끝낼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3in 357 하면 true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3이 안 들어있었다, false 나옵니다. 그래서 bunk 6d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한 줄짜리 리턴 문항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적은 친구는 딱 한 줄에 적은 친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먹을지를 나 대신 골라주는 프로그램에서 얘는 아마 여러분이 그냥 채점하면 감점이 따박따박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리스트에다가 음식 이름 3개를 때려봤거나 해준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오는, 뭔가를 하나를 꺼내오는 대괄호 수식이 적혀있기만 하면 일단 5점을 드렸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집밥 이런 거 적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서로 다른 이름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5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2, 3, 1, 2, 012, 012, 012에서 보여주셨어도 됐고, 또는 랜덤 모듈 써가지고 random.randint 해가지고 보여주셨어도 됐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5점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관점에서 총 10점, 그 다음에 코드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로 채점을 했습니다. 자, 얘는 엔터키 칠 때마다,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내가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적고 엔터키를 칠 때, 달리 말하면 인풋에 대한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의 길이가 0일 때, 또는 는 한 다음에 따옴표 하셨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입력했다면 음식 이름 하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셨다면 일단 5점이에요. 그거를 매번 엔터키 칠 때마다 제공한다면 5점이고, 딱 한 번만 제공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절반 점수를 드렸습니다. 반복 흐름이 잘 동작이 안 한다던가 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쳤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별도로 5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분은 계셨고요. 저는 좋았어요. 채점하기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참 다양한 답안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37분인데 오늘 중간고사 점수 확인도 해야 되니까 강사반은 1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도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17시 10분에 중간고사 점수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50분까지는 여기 있을게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